여기 있는 것은 아마도 가장 터무니없이 멋진 것 중 하나일 것이고, 그 아래에 있는 CPU는 제가 이 영상을 만들 당시에는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트라이익스 V2 파노라마 360mm 매우 독특한 AIO를 확인하고 인텔 코어 울트라보를 8K까지 얼마나 밀어붙일 수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저는 모릅니다. 알아보죠. whokyS.com에서 윈도우 라이선스를 저렴하고 쉽게 받을 수 있으며 코드 TN20을 사용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를 완료하고 키를 복사하여 활성화 설정에 붙여넣으면 끝입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19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동일한 코드 TN20을 사용하여 추가 할인을 받으세요. 아래 비디오 설명에서 whokyS.com을 확인하세요. 그럼 먼저 이 AIO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안의 큰 코끼리는 이 화면입니다. 좋아요. 휘어진 OLED 화면이 있는데 완전히 돌아가고 자신의 비디오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유튜브 비디오가 여기에서 재생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16X 종횡미이거나 제가 그렇게 잘라낸 것입니다. 사실 훨씬 더 멋진 것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유틸리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X1로 가서 저장을 누르고 보세요. 이 작은 화면에서 인터스텔라를 보고 있습니다. 보세요. 누구든지 이건 정말 기괴하고 휘어집니다. 이걸로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먼저 하드웨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건 트라이익스가 에서테크 쿨러와 계약을 맺었는데, 즉 에서테크가 라디에이터 펌프를 제공한다는 뜻이고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중에서 가장 좋은 제품 중 하나입니다. 어수스, 펜틱스, 그리고 많은 NZXT와 다른 제품들이 쿨러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는 VRM용 팬도 있습니다. 좋아요. 아래로 불어내리고 위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연결된 방식은 뒤쪽에 USB 타입 A 헤더가 있고 거기에 CPU 옵션 부분으로 팬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AIO 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꽤 좋은 팬을 사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펜틱스 D30 AIO 팬에서 보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매우 공격적인 블레이드이며 정말 좋은 성능을 낼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장자리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구부러지지 않는 양질의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펜을 붙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제품처럼 보이고 프리미엄 제품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하고 테스트할 때마다 정말 프리미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은 바로 아래에 있는 실제 VRM 펜입니다.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원하시면 됩니다. 여기 VRM 펜으로 들어가면 전체 곡선을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낮추세요. 하지만 VRM 펜은 실제로 공기 흐름을 느낄 때 이 큰 블록이 실제로 공기 흐름을 차단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공기 흐름이 작동하는 방식을 잘 모르겠습니다. 측면에서 들어와야 하는 공기 흐름이 있고 저기에서 불어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VRM을 느낄 때 손가락에, 하지만 이걸 다시 끼울 때 손가락에 공기가 부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양쪽에서 공기가 조금 더 많이 흐르도록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받으면 파날레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하고, 그러면 화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용자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장면을 넣으면 지금 공이 튀는 모습과 트라이크가 보이잖아요. CPU와 GPU 온도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시스템 정보를 표시할지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CPU 온도를 거기에 넣을 수 있고, 예를 들어 CPU 주파수와 날짜와 시간을 넣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 보시다시피 다른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흰색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쉽게 볼 수 있고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작은 자동차가 있는 것을 보세요. 오, 멋지네요. 저걸 보세요. 원하는 대로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화면을 치우고 이게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를 설치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울트라 코 285K입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실행 중인 CPU입니다. 제가 이걸 촬영하고 있는 지금은 10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이 CPU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출시되었지만 성능 벤치마크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잠시 후에 인텔 XPU도 살펴보겠습니다. CPU를 폭파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하지만 지금은 스톡 설정인 PL1과 PL2가 250W로 실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멀티코어 점수를 확인하고 얼마나 많은 전력을 소모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243입니다. 패키지일지라도 실제로 250W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코어 온도를 보세요. 65입니다. P코어 중 하나가 8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4만 포인트가 넘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열접으로 조절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접어보세요. 패키지는 78, 75도까지 가요. 이 방은 지금 24.5도예요. 최고는 아니지만 온도가 엄청나죠. 290W로 가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그런데 240W면 이 쿨러는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터보 부스트 파워 윈도우. 우리는 그냥 그것을 최대로 끌어올릴 겁니다. 적용을 눌러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수정해야 합니다. 이게 업데이트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보세요. 여기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90, 4777. 흥미롭게도 여전히 250W입니다. 지금은 끌어옵니다. 완벽히 괜찮아요. 저걸 보세요. 41,000. 좋아요. 추가 400포인트. 그런 거요. 좋아요. 무제한 파워. 무제한 파워. 무제한 파워.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어요. 지금 반장은 우리가 그것을 알려주거나 그냥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더보드가 가능한 한 많은 파워를 공급할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실제로 여기서 얼마나 밀어낼까요? CPU 패키지 파워 250. 보세요. 우리는 지금 250을 넘지 않을 거예요. 251, 253은 정적 PL1 제한이 250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보세요. 우리는 41,500포인트를 얻었어요. 이 코어는 4.6GHz로 가요. 4.8, 4.8이라고 하죠. 저는 장난치지 않을 거예요. 바로 오전부로 갈 거예요. 좋아요. 공급을 누르겠습니다. 전압 오프셋이 약간 있고 PY 코어에서 이 주파수 중 일부를 부스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안정된 것 같습니다. 빠르게 실행 중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좋아요. 지금 270입니다. 272입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저걸 보세요. 온도는 여전히 정말 놀랍습니다. 270W이고 괜찮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그 주파수 중 어느 곳으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기가바이트 보드는 Z890 에어러스 엘리트 X IC입니다. 그리고 저걸 보세요. 디버그 LED가 그래요. 마지막으로 빨간색이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좋아해요. 좋아요. 고급 모드로 가보죠. 트위커로 가보죠. 인텔 기본 설정, 성능, 기가바이트 기본 설정을 시도해볼까요? 좋아요. 기가바이트가 이 CPU로 무엇을 할지 봅시다. 좋아요.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모든 것이 무제한입니다. 터보 부스트 시간창. 저는 그것을 더 높이 만들 것입니다. 이 터보 부스트 최대값은 적용을 누릅니다. 이제 PL1 제한과 PL2 제한이 문자 그대로 잠금 해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좀 이상한 느낌이야. 알았어요. 뭔가 지금 좀 지연이 있어요. 터보 부스트 파워 맥스. 왜 1W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알았어요. 네, 지금은 괜찮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터보 부스트 맥스는 무제한이었지만 1W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상했던 거예요. 알았어요. 이걸 그만둘게요. 알았어요. 이 코어 울트라 9에서 무제한 파워를 사용할 준비가 되셨나요? 어서요. 얼마나 많은 파워를 끌어낼지 보여주세요. 271이에요. 여기서 271이 우리가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코어 클럭 속도는 B차량에서 5.4예요. 그러니까 42,000포인트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잠금 해제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포인트는 얻지 못할 거예요. 분명히 감소할 수 있는 수익이에요. 한 지점에 도달해서 더 많은 파워를 추가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온도 면에서는 완벽해요. 보세요. 어딘가에서 86으로 최대화되고 있어요. P코어 2는 86입니다. 우리는 열접으로 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밀어붙여서 좋아요. 보세요. 이 모든 P코어를 5.7로 올리고 이 코어를 5.8로 올리자고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적용하세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봅시다. 좋아요. 저는 벤치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 봅시다. 와, 뭔가 이유 없이 정말 빠르게 느껴집니다. 이제 이게 뭘 할지 봅시다. 5, 13, 323.
저기 있습니다. 열적 두들을 보세요. 아니요. 핵심 온도를 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완벽히 괜찮습니다. 이건 좋은 쿨러입니다. 42,700. 하지만 5.7을 보세요. 글쎄요. 이제 모든 피코어가 5.7로 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거기에 넣을 수 있는지 봅시다. 6GHz 4900 K를 맞춰봐. 잘 될지 보자. 알았어. 5.5로 갈게. 330. 열적으로 조절하고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이 쿨러가 얼마나 좋은지 보세요. 그리고 인텔은 코어 레이아웃 방식을 약간 변경해서 더 나은 온도를 얻을 수 있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미친 짓입니다. 적용을 눌러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붐. 그리고 우리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X2에는 무작위 설정이 있습니다. 인텔이 CPU 전력을 매우 낮게 제한하는 버블을 실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저는 지금 8.3W입니다. 어서 적용해주세요. 적용. 네, 됐습니다. 이제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기본적으로 10분을 켜서 10분 안에 이게 무슨 일을 할지 보겠습니다. 아직 CPU 열 조절을 42,000포인트 정도로 쉽게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CPU 온도 80,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이 쿨링은 270W를 유지해요.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80도예요. 문제 없어요. 튜브는 빨갛게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들은 좋아요. 제 말은 이건 인상적이에요. 이게 열 조절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무엇을 하는지 안다면 오버클럭킹의 여지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작자로서 저는 분명히 그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텔 익스트림 설정에 그냥 고수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CPU를 테스트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쿨러의 디자인 면에서 매우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 제 말씀입니다. 놀랍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사용자 정의가 가능한지, 사용하기 쉬운지 면에서 말입니다. 정말 좋아요. 미니멀한 디자인이지만 맹각은 빼먹지 않았어요. 이 쿨러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 울트라 라인을 쉽게 감출 수 있고 냉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열 조절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명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가서 확인해보세요.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더욱 창의적인 PC를 위한 최고의 뱅을 직접 만들고 싶다면 바로 아래 설명에 있는 빌드 가이드를 확인해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